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특강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3D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3D 프린팅 과정에서 3D 모델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키워드로 말씀드렸었죠. 키워드로 재료가 되겠습니다. 무슨 재료요? 3D 프린팅을 할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정설계, 만들고 싶은 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고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3D 데이터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 이제 역설계. 자, 역설계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3D 스캐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스캐닝이 대표적인 역설계의 주요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편집, 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D 모델링의 정설계를 우리가 할 것이고요. 정설계에 있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모델링 과정은 어떻게 되며, 그 모델링의 결과로 나온 STL은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D 모델링이란 챕터 1. 자, 3D 모델링에 대한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모델링의 개요, 모델링 적용 분야, 이거는 한번 읽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D 모델링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3D 모델링 방식별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3D 객체 표현 방식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D 모델링 방식별 분류는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 넙스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 서브디비전 방식, 스컬핑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폴리곤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한번 이렇게 모델링의 가장 기본이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서서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점은 차원이 없죠. 하지만 점이 두 개가 모이면은 점이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은 얘가 바로 1차원이 되겠고요. 점이 세 개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외부하고 단절된 면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얘가 바로 2차원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Z축으로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가 3차원이 되는 거죠. 축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D 모델링의 가장 기본 형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요거 단면 삼각형, 얘가 바로 3D 모델링의 가장 기본인데요. 자, 얘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리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폴리곤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는 다각형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각형 중에서 최소 단위가 뭐죠? 그게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래서 얘를 폴리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각형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삼각형을 폴리곤이라고 얘기하고, 폴리곤은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사각 폴리곤, 여러 가지 폴리곤들이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터에서는 오로지 삼각 폴리곤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일정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 폴리곤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쉬.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물망, 얘가 그물.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어붙여서 만든 모델링이 바로 폴리곤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게임 그래픽 제작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모든 면을 삼각형으로 전부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핵심 키워드는 폴리곤 또는 메쉬를 제작하는 방식, 쉽고 직관적이다 라는 그런 이제 모델링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삼각형을 우리가 구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연결돼서 구를 표현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계단 현상, 깍두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구와 가깝게 하시려면은 삼각형을 굉장히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의 폴리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할 수 있으면은 게임 그래픽 제작에 사용이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게임 하는데 막 버벅거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에 사용할 때는 로우 폴리, 삼각형을 최소화하고요. 여기다가 컬러 매핑을 입혀서 우리가 게임 그래픽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넙스가 있는데요. 자, 넙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곡면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면 표현이 부족한 폴리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로서 곡면의 장점으로 제품 디자인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넙스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기 있는 계산에 의한 곡선을 구한다. 그리고 그 곡선을 이어서 곡면을 생성한다. 자, 여기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곡선을 그리고 곡선 하나, 곡선 두 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연결해서 곡면을 만드는, 자, 얘가 바로 넙스 방식이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폴리곤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얘가 그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기가 까다롭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까다로운 거는 한번 그리고 나서 수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품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는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시 하이 폴리곤으로 전환돼서 무거워지므로, 자, 얘는 이렇게 넙스로 구현을 했지만 제가 3D 프린터로 국한돼서 얘기해 볼게요. 얘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시 STL 파일, 다른 말로 해서 폴리곤 파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그냥 때려 부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폴리곤 방식의 장점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뭐 잘 그려지는 넙스 방식하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방식이 바로 여기 있는 서브디비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폴리곤 방식과 곡선이 완벽한 넙스 방식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와 고품질을 장점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이나 게임 산업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폴리곤의 표면을 보니까 굉장히 깍두기처럼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넙스는 굉장히 곡면이 되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량이 엄청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린 데이터량은 데이터 라인의 개수는 적지만 곡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진,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Subdivision Surface 표현 방식이다, 표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컬핑 방식은요. 스컬핑을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은 조소는 조각하고 소조, 이렇게 나뉘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덩어리에서 일부분을 빼내가지고, 자, 얘를 빼냄으로 인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소조는,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각 방식이라고, 조각 소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다가 인공적인 점토, 우리가 3D로 되어 있는 점토, 이 굴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굴을 당기고 밀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맞추는, 그래서 캐릭터 모델링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리곤으로 바꿔서 적용을 한다.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3D 모델링 방식에 의해서 네 가지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표현 방식의 분류에 따라서 여기는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 세 번째가 지금 빠졌는데요. 세 번째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자, 와이어프레임은요, 우리가 이제 3D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1960년도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도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낮은 성능의 한계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모델링을 표현할 때, 면도 표현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사를 이어붙인 것처럼 와이어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철사를 연결한 듯한 형태로 모형화하는 방법, 그게 바로 와이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을 연결해서 이렇게 면으로 만든 거예요. 표면을 우리가 생성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서피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서피스가 표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안이 비어 있고 나머지 외곽을 이렇게 싸고 있는, 표면이 이렇게 외곽을 싸고 있는 이런 모델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곡면 모델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와이어프레임을 연결해서 면으로 만드는 모델링 기법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드는요. 아예 솔리드는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꽉 찬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바로 솔리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발전된 형태의 모델링 방식이고요. 속을 꽉 채운다는 말은, 자, 여기 안에 있는 애의 재질,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주게 되면은 뭐 부피나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엔지니어링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솔리드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이제 그 모델링 방식이죠. 하지만 얘도 솔리드 모델링도 서피스 모델링,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전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여기 있는 이 방식이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뭘 만들 건지에 따라서 다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자, 이렇게 뭐 카티아, 뭐 솔리드웍스, 뭐 이렇게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모델링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얘가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 보시고요. 이렇게 짝지어서 연결해 가지고 기억해 두시면은 여기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D 모델링 과정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자, 이런 컵을 만들 겁니다. 완성된 컵 형태인데요.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컵이 가지고 있는 기본 도형이, 자, 여기 이렇게 원형이 하나가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원이 있죠. 자, 기본 도형이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D 스케치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은 수정이나 편집을 거쳐서 일단 2D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2D 스케치 생성 및 수정. 자, 여기 50mm, 파이 50mm, 지름 50mm짜리 원을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D 객체 생성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원에 있는 원의 스케치를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각도를 조정을 해서 얘는 돌출한 명령은 나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는 건데 옵션 중에 테이퍼 각도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 각도를 더 준 거죠.
이렇게 좁혀서 좀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테이프 각도를 더 줘가지고요. 플러스 각도를 줘가지고 윗면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컵 형태로, 종이컵 형태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컵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어디를 봐서 컵이에요? 다 막혀 있는데, 그리고 덩어리체인데. 그래서 객체 수정 또는 편집을 통해서 이 내부를 이렇게 파내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컵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3D 모델링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3D 스케치 만들고 3D 객체, 입체로 덩어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통해서 최종 완성하는 이런 순서를 거친다라는 거.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